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주제는 멘틀의 CMET와 하이퍼 리퀴드입니다. 최근에 멘틀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 상장 기업 리퍼블릭 테크놀로지스인가요? 거기서 최초로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을 보유하게 됐다는 거요. 이걸 보면서 아니 CMET가 정확히 뭐고 이걸로 또 뭘 할 수 있는 거지? 궁금하실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특히 요즘 주목받는 하이퍼 리퀴드 거기서 이 CMET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핵심까지 한번 연결해서 살펴보죠. 네, 오늘 다룰 CMET. 이게 사실 단순히 이더리움을 그냥 들고 있는 걸 넘어서요. 음, 이더리움 스테이킹 수익은 그대로 얻으면서 유동성까지 챙기는 그런 LST,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굴릴까, 뭐 추가적인 기회는 없을까, 이런 가능성이랑 또 하이퍼 리퀴드 같은 구체적인 활용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의 관심부터 디파이 활용까지 그 의미를 한번 파헤쳐보죠. 네. 그럼 먼저 CMET 이게 정확히 뭔지부터 짚어봐야겠네요. 우리가 아는 그냥 이더리움, ETH랑은 다른 거죠. 아, 맞습니다. 달라요. CMET는 멘틀 네트워크 상에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했다는 증표, 그게 METH인데요. 이 METH를 언제든 거래하거나 다른 디파이 활동에 쓸 수 있도록 뭐랄까 유동성을 부여한 토큰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기존 이더리움 스테이킹처럼 자산이 묶이는 거 락업 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없으면서도 스테이킹 이자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 수익이랑 유동성 둘 다 잡는 거네요. 네, 그렇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죠. 아까 말씀하신 그 리퍼블릭 테크놀로지스? 이런 상장 기업이 이걸 보유했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되는 걸까요? 그냥 뭐 이더리움을 산 거랑은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동안 기관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기본 자산을 보유한 경우는 종종 있었죠. 근데 CMSZ처럼 이자를 만들어내는 유동화된 파생자산, 그러니까 LST를 재무자산으로 편입한 건 이게 처음이거든요. 아하, 처음이군요. 네, 이건 기관들이 단순히 자산에 보유하는 걸 넘어서 디파이에서 나온 어떤 수익 창출 메커니즘까지도 이제 자산 관리 전략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잠재적으로는 더 복잡한 온체인 재무 관리의 길을 열 수도 있고요. 또 멘틀 쪽에서 기관들이 좀 접근하기 쉽도록 미리 그 CX 지원이나 MI4 인덱스, 멘틀 뱅킹 같은 인프라를 준비해 둔 것도 한몫했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그냥 기관이 들어왔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네요. 그럼 이걸 실제로 여러분이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파이가 좀 낯선 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요. 그 바이비트 같은 중앙화 거래소 CEX에서 CMS 셔틀을 그냥 매수해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뭐 복잡한 지갑 설정이나 디파이 절차 이런 거 전혀 없이도 이더리움 스테이킹 이자가 자동으로 반영된 그 가치를 보유하게 되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ETH를 들고 있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죠. 아, 거래소에서 그냥 사두기만 해도 스테이킹 이자 효과를 본다는 거네요. 편리한데요? 그럼 두 번째,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은 뭔가요? 네, 디파이에 좀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하이퍼리퀴드 같은 탈중앙화 플랫폼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이퍼리퀴드 유동성 공급이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고 이걸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 거죠? 하이퍼리퀴드에 너왕 유동성 풀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CMET랑 USD 페어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CMET랑 하이퍼리퀴드의 유동성 풀 토큰인 HLP, 이게 주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걸로 구성된 바스켓 자산인데 이걸 같이 예치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크게 세 가지 보상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오, 세 가지나요? 네, 첫째는 하이퍼 스왑 포인트를 얻고요. 둘째는 멘틀 파우더 포인트를 받습니다. 이 파우더가 멘틀 생태계 기여 보상 포인트인데 이게 나중에 멘틀, MT 토큰 에어드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풀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 일부를 받게 됩니다. CMET는 이더리움 LST고 HLP는 주로 스테이블 코인 기반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아서 소위 말하는 비영구적 손실 위험은 좀 낮은 편이겠네요. 그 가격 변동 차이 때문에 손실 볼 가능성이요. 아, 네, 맞아요. 물론 뭐 제로는 아니겠지만 스테이블 페어에 가깝기 때문에 다른 변동성 큰 자산 페어보다는 비영구적 손실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죠. 하이퍼스와 포인트에 멘틀 파우더까지 동시에 노릴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준비물이나 절차는 약간 필요하겠네요.
HLP 토큰도 있어야 하고 멘틀 네트워크의 CMET를 하이퍼 리퀴드로 옮기는 그 브리징 과정도 거쳐야 하고요. 실제로 해보면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할까요? 네, 약간의 디파이 경험이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합니다. HLP랑 CME2 준비하고 브릿지로 자산 옮기고 풀에 예치하고 이런 과정인데요. 실제로 해보면 예치한 다음에 포인트가 잘 쌓이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아무래도 두 가지 다른 종류의 포인트를 동시에 얻는 거니까요. 정리해보면 CMHRH는 이더리움 스테이킹의 수익과 편리성을 합친 자산이고 여러분은 이걸 바이비트 같은 거래소에서 간편하게 보유하거나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하이퍼 리퀴드 같은 디파이 플랫폼에서 유동성 공급을 통해 추가 포인트랑 수수료 수익까지 노려볼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각자 성향이랑 디파이 경험치에 따라서 선택지가 달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 것처럼 암호화폐 자산을 단순히 그냥 보유하는 걸 넘어서요. 스테이킹이나 유동성 공급 같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CMHRH처럼 CX와 DeFi 양쪽에서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는 자산이 많아진다면 앞으로 자산운용의 경계는 점점 더 희미해질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이런 LSD들이 앞으로 전통 금융 시스템, 그러니까 트레드파이랑 어떻게 더 흥미롭게 엮일 수 있을지 상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담보 자산으로 활용된다거나 아니면 이걸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금융 상품이 나온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이 지점이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화일지도 모릅니다.